하지만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탱해온 정신의 뿌리가 이 텅 빈 들판에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은 순백의 풍광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유대 고원 지대에서 사해까지 이어지는 연안 석회암 지대는 기기묘묘한 자연의 전시장입니다. 바로 이런 풍경 때문이 아닐까요? 광야를 찾는 이유는. 채우기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광야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 내려놓아도 된다고. 비워야 채울 수 있다고. 발을 잘못 내딛기라도 하면 그대로 떨어질 것 같은 절벽은 높이가 100여 미터 정도 되는데요. 내려다보기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동굴은 한 사람이 들어가서 앉을 정도의 크기였는데요. 떨어질까 무서워 발 뻗고 잠도 편히 못 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절벽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는데요. 이곳이 기드론 가에 마르사바 수도원 근처의 수천여 개의 동굴 중에 하나. 이곳에서 수천여 명의 수도사님들이 기도를 하셨죠. 홍해와 가까워질수록 아득한 옛날, 인간의 발자국이 닿기 전부터 세상에 존재했던 그곳, 팀나 계곡입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 마치 신기루처럼 눈앞에 펼쳐진 팀나 국립공원. 붉은 모래사막과 귀암 계석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이 앞에 보이는 이 계곡이 팀나 계곡입니다. 이곳 이름이 된 거죠. 이 팀나 계곡 건너편에 이 아주 길다란 이렇게 절벽의 산들이 놓여 있는데 산 중턱까지가 샌드스톤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는 이 지역이 바다였다는 거예요. 이 바다에 축적된 모래가 나중에 굳어서 이제 돌이 됐고 그 위에 이제 돌로마이트와 라임스톤 이렇게 돼 있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팀나 계곡에 깎아지른 듯한 바위산에 우뚝 서면 수억 년 전 태고의 자연이 펼쳐집니다. 몇만 년 동안 쌓이고 쌓인 소금이 하나의 거대한 산을 이룬 소돔산은 긴 산맥처럼 뻗어 8km나 이어집니다. 소금 돌. 사해의 수위가 점점 줄어들면서 바닥을 드러낸 지역입니다. 염전의 소금이 한데 뭉친 듯 거대한 결정을 만들었는데요. 두께만 봐도 사해의 염분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소금덩인데요. 소금돌. 와, 이 소리. 아마 세상에 수없이 소리를 들었지만 소금 부딪히는 소리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게 소금 소리예요. 히말라야는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포함해 8,000m급 산을 14개, 7,000m급 산을 30여 개나 품고서 아시아 남부를 2,400km에 걸쳐서 가르고 있는 거대한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하나였던 대륙이 갈라져 이동하면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대륙판과 유라시아 대륙판이 충돌해 생성되었습니다. 네팔은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우리가 흔히 티베트라 부르는 중국의 티베트족 자치구 등 히말라야가 걸쳐 있는 6개 국가 중 8,000m급 산을 9개나 품고 있는 최고의 고산 국가입니다. 이 끝없는 바위와 얼음의 장벽은 너무나도 장엄하며 전 세계의 기후를 좌우한다. 인도에서 불어온 고온다습한 바람은 히말라야 산맥에 막혀 상승한다. 상승 길이로 기온이 내려가자 구름이 일고 계절풍이 생겨난다. 설산으로 고립된 척박한 땅 히말라야. 갑자기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산들이 숲처럼 펼쳐집니다. 이곳의 이름은 달의 성 계곡. 달이 뜨면 환상의 성으로 가는 길이 나타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샴발라, 히말라야 설산 그늘에 있다는 전설의 이상향. 이 계곡 깊숙한 곳에는 정말 샴발라가 있을까요? 풍경을, 말문이 막힐 정도의 절경을 우린 살면서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요? 신비로운 섬에는 끝없이 아름다운 돌담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의 무대는 아일랜드. 사람들은 요정을 믿고 전통을 계승하며 오래된 민족 켈트의 전통을 지키면서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수도 더블린에서 서쪽으로 섬을 횡단하며 만난 사람들. 이윽고 눈앞에 수수께끼의 유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절경 속으로 들어가시죠. 굉장해요. 이곳 모어 절벽은 높이 200m,
무려 8km에 걸쳐 대서양을 향해 튀어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한 경치, 그 절벽이 가리키는 곳, 안개 낀 에런 제도가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골웨이에서 서쪽으로 먼 바다에 떠 있는 에런 제도로 향합니다. 보입니다. 에런 제도 최대의 섬, 이니시모어 섬. 어떤 곳일까요? 너무나 황량한 느낌. 이 섬은 아주 먼 옛날 석회암 지층이 해저에서 융기해 생겼습니다. 유럽의 Hey, this is it. Dunaingasa, the most beautiful place in this world. 저기 바다가 보입니다. 둔 앵거스.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고대 유적입니다. 대서양을 향해 반원을 그리는 벽. 3,000년 이상 오래된 것입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만든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대요. 군사 요새였다든가 종교 성지였다든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절벽이 굉장한데요. 그 옛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주머니, 저 끝은 절벽인가요? Yeah, that's the sea now underneath, 300 feet. 조심, 조심. 너무 무섭다. 이제 멎을 정도의 풍경을, 말문이 막힐 정도의 절경을 우린 살면서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요? 터키로 유명한 이 기묘한 대지. 터키는 절경의 보고였습니다. 특이한 모양의 돌들이 많습니다. 이 바위는 꼭 버섯 같아요. 오래전에 화산 분화와 그 후에 침식이 만든 기암괴석들. 터키 사람들은 요정의 굴뚝이라 부른답니다. 자, 저 왼쪽에 있는 암석은 낙타바위래요. 그렇네요. 분명 낙타 모양이에요. 여기는 정말 신기한 세상이에요. 저기 고지대가 보입니다. 무사히 통과했네요. 역시 기암의 대지. 뾰족한 암석이 코앞까지 다가와 아주 스릴이 넘칩니다. 잇따라 암석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암석산의 정상과 카파도키아의 하늘에 떠있는 선명한 세계의 수많은 풍선.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시 그대로의 세상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산책. 정말 멋진 경험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왔어요. 좀 무섭지만 기분은 최고입니다. 절경에 넋을 잃고 있는 사이 1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고,
기구에서 내릴 땐 아침이 것은 바로 저 하얀 대지래요. 저것만 마치 눈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소금 같기도 하고요. 저기 작은 물체가 설마 사람? 아주 많은데요? 이곳이 세계적인 관광지 파묵칼레입니다. 이 멋질 정도의 풍경을, 말문이 막힐 정도의 절경을 우린 살면서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요? 로 유명한 이 기묘한 대지. 터키는 절경의 보고였습니다. 특이한 모양의 돌들이 많습니다. 이 바위는 꼭 버섯 같아요. 오래전에 화산 분화와 그 후에 침식이 만든 기암괴석들. 뾰족한 암석이 코앞까지 다가와 아주 스릴이 넘칩니다. 잇따라 암석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암석산의 정상과 카파도키아의 하늘에 떠있는 선명한 색의 수많은 풍선.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시 그대로의 세상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산책. 정말 멋진 경험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왔어요. 좀 무섭지만 기분은 최고입니다. 절경의 넋을 잃고 있는 사이 1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고, 기구에서 내릴 땐 아침이 것은 바로 저 하얀 대지래요. 저것만 마치 눈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소금 같기도 하고요. 저기 작은 물체가 설마 사람? 아주 많은데요? 이곳이 세계적인 관광지 파묵칼레입니다. 운 좋게도 구름 한 점 없는 융프라우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융프라우의 진짜 아름다움은 산 아래로 이어지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망설이지 않는 생명력 때문입니다. 섬세한 아름다움이라면 마터호르는 거칠고 투박한 매력을 지녔죠. 비록 구름 속에 감춰두는 날이 더 많지만 한 번 모습을 드러내 보일라 치면 용맹한 자태로 나섭니다. 마터호른에 오르기 위한 베이스 캠프는 스위스 발레주에 있는 체르마트, 해발 1620m에 있는 청정마을로 전 세계에서 마터호른을 오르기 위해 이 마을을 찾아들죠. 석양이 내릴 무렵 멀리서 바라보면 마터호른이 황소뿔이란 뜻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죠. 마터호른은 알프스 수많은 봉우리 가운데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하늘에 매달려 있던 물방울이 마터호른 봉우리에 닿으면 비로소 시작되는 생명의 여정. 결코 닿을 수 없는 두 개의 세상,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어주는 마터호른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 생명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남아공은 9개 주로 이루어졌으며 그중 케이프타운이 속한 웨스턴 케이프주는 가장 남서쪽에 위치해 있다. 케이프타운의 상징인 테이블 마운틴과 라이온 헤드. 케이프타운은 남아공의 의회의 소재지로 입법 수도의 지휘를 맡고 있다. 살타에서 130km 지점을 통과하면 카파야테 7경이 펼쳐진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곳은 일명 악마의 목구멍. 바위는 무른 사암이어서 쉽게 부서진다. 정상보다 더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 흔적이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수도를 이어주는 이 길은 배낭 여행자들이 평생에 꼭 한 번은 넘고 싶은 꿈의 도로다. 해발 2200m부터 굽이굽이 40여 번을 감돌아 오르면 3838m의 고갯길 정상에 오른다고 한다. 높은 해발 2850m에는 잉카호수가 수줍은 자태를 드러낸다. 겨울엔 스키장으로, 휴양지로 인산인해라고 한다. 안데스의 위용이 드디어 나타나는 국토의 길이가 경부고속도로의 10배가 넘는 이 나라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안데스 아랫마을, 칠레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그렇게 부른답니다. 시내 어디서든 문득 고개를 들면 흰 눈을 이고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안데스가 눈에 들어옵니다. 70km나 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긴 나라 칠레에는 국토를 종단하는 고속도로가 아직 없습니다. 비행기로 날아간 대륙의 끝 푼타아레나스에서 다시 육로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 빙하 시대의 신비를 간직한 토레스 델 파이네가 있습니다. 지구가 인간의 별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별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푸에르토 나탈레스 항구에는 커다란 동물의 형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곰 같기도 하고 공룡 같기도 한 이 알 수 없는 동물은 푸에르토 나탈레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신비의 존재 밀로돈입니다. 키가 3m, 몸무게가 1톤에 달하는 밀로돈은
두 발로 설 수 있는 초식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이곳 박물관 근처에서 발굴된 밀로돈의 흔적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엉덩이뼈랍니다. 이것만 봐도 밀로돈의 압도적인 크기가 대강 상상이 되시죠? 밀로돈이라는 동물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발견된 동물인데 이 크기가 저는 처음에 멀리서 보고 이게 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근데 곰하고는 다른 종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나무늘보라든지 그런 쪽 조상에서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입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말하고도 막 비슷하고 그래서 뭐 공룡이나 이런 거는 실제로 우리가 많이 얘기로도 접해보고 그랬는데 정말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그 언젠가 공룡들이 땅 위를 유유히 활보하고 익룡들이 머리 위를 날아다니던 시대. 밀로돈은 이곳에서 풀을 먹으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굴 바닥에서는 선사시대의 인간이 살았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밀로돈이 생존했던 때와는 다른 시기지만요. 고개를 들어보니 동굴 천장에 이상한 돌들이 보였습니다. 동글동글하게 깎인 단단한 돌들. 놀랍게도 이것은 오래전 여기가 바다였다는 증거라고 하네요. Esta roca se conoce como conglomerado rocoso. Es una formación de rocas que nace desde aquí hasta cerca del Paine termina. Esta formación típica de este cerro básicamente se formó hace millones de años a través de los ríos. Con lo cual dijo, bueno, en el acarreo dijo fueron depositados en el mar y dando en los fondos. Con la misma presión del agua marina, esto se compactó. Sí. Y debido a que existe un proceso igual de cementación o cemento natural, quedó adherido fuertemente. 이 모래들은 다 물로 깎여 나가고 이 딱딱한 돌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 년 전의 돌들이 여기 박혀 있다는 게 정말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만져보는 것 같습니다. 70km나 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긴 나라 칠레에는 국토를 종단하는 고속도로가 아직 없습니다. 비행기로 날아간 대륙의 끝 푼타아레나스에서 다시 육로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 빙하 시대의 신비를 간직한 토레스 델 파이네가 있습니다. 출발부터가 환상이다. 조종사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시작된 헬리 투어는 나를 흥분시켰다. 마오리 언어로 구름을 뚫고 나온 산이란 뜻이다. 이름 그대로 마운트 쿡. 정상은 구름을 뚫고 드높은 곳에 있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건 태고적 신비, 얼음의 세계, 빙하였다. 자연의 경이가 그저 놀라울 뿐이다. 수만 년 동안 설원을 이루며 겹겹이 쌓여있는 빙하와 빙벽. 얼음이 녹아 만들어진 호수.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빛. 자연이 선사한 가슴 벅찬 선물 앞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